또 들어가겠습니다. 자, 월요일날 기다리는 시간이죠. 최 반장인데 반기훈 기자가 빠지고 최박장. 발음 잘하셔야 돼요. 최막장 아닙니다. 짜증날라 그랬어. 안 받아주시는데. 왜 이런 식이죠. 네. 1시간 반 동안 와도 네. 네. 개그를 긍정적으로 해야 돼요. 네.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박장대소 할 것 같아. 아, 최박장. 어머나 네, 아재 개그. 좋습니다. 최고로 박장대소 할 것 같아요. 네. 그냥 누구세요? 그냥 가세요 집에. 우리 생방송을 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 도대체. 어서 오세요. 네? 네. 생방송을 생방송. 늦어요. 야, 그래도 세이브로 봐주는 대한민국 거죠. 국민들 다 막혀요. 그럼 대한민국 국민들 다 늦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엔 거의 많이 늦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 30분 걸리는 그냥 사과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사과하세요. 예. 이거 많이 듣는 얘기인데요. 엄청 뛰었어요. 아유, 뛰었어 고생하셨습니다. 차 안에서? 아니요. 차 갖고 왔잖아요. 내려서 뛰었어요. 아, 네. 그렇지. 택시 타고 왔어요 그럼? 아니요. 차를 갖고 왔죠? 네네.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눈 오는 날 택시 차를 갖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야, 아, 지하철로 네. 오셨습니까? 누구 저요? 네. 아니요 차요. 차를 넘도록 갖고 오라 그래야지. 자, 박연민 기자님. 네. 사드 보복 철회를 공식화했다? 네. 뭐 사실상 그런 셈인데 중국의 국가서열 2위 경제를 총괄하는 리커창 총리가 리커창, 예. 그렇죠. 그 방중 기간 동안에 경제 협력을 다시 재개하자 이런 언급을 했고요. 여기서 특별하게 그 우리가 밑줄을 쫙 긋고 볼 만한 그 대목이 뭐냐면 내년에 한국에서 그 평창 동계올림픽 하고 2022년에 그 중국이 동계올림픽 개최하는데 두 큰 빅 이벤트에 양국의 관광객들이 많이 오갈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 관광 때문에 한국의 강펀치를 맞고 있었는데 단체 관광 못하게 하는 걸 사실상 그 해제해 주겠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두고 봐야 하는 것이 완전히 유커들이 한국으로 오는 걸 풀어줬다 이 메시지는 아마도 제주도에 크루즈선이 오는 것과 함께 시작이 될 겁니다. 비행기 타고 오면 이 느낌적인 느낌이 확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크루즈선을 딱 타고 오면서 손을 흔들어요. 그러면 사진 기자들이 사진을 찍어서 일면 톱으로 집어넣겠죠. 그러면서 완전한 해빙 이렇게 하면서 한중 관계 다시 봄 이런 타이틀이 아마 달릴 겁니다. 그걸 통해서 아 우리가 완전히 사드 문제로부터 좀 벗어났구나. 그때쯤 돼야 아마 확실한 실감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 크루즈 그런 등등의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온 거죠? 아직 안 나왔는데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또 하루 이틀 출입하는 게 아니니까요. 예. 네. 근데 어쨌든 이번에 가갖고 그 사드 10월 31일 날 합의했던 네. 사드 봉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한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마음속에 항상 조금 그 부담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어찌 됐든 이 상황은 지나가자 해서 19차 당대회를 통해서 시진핑 주석이 어쨌든 본인의 입지를 강화했기 때문에 구태여 본인의 빛나기 위해서 주변국을 압박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어요. 이미 2기로 들어섰기 그렇죠. 때문에. 이미 예. 이제 그 거기에서 보면 본인의 입지가 단단해졌기 때문에 그럴 상황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란 말이죠. 예. 해서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래 일단 사이좋게 지내는데 아 생각해보니 짜증나네 이런 상황 있잖아요. 뭐 내년 여름이 됐건 내년 하반기가 됐건 관광객이 좀 적극적으로 올만하다 싶을 때 한번 태클을 걸까봐 이런 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너무 몸을 낮춘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나는 좀 어떻게 낮췄다는 거예요? 몸을 문재인 낮췄어요? 대통령이 이제 거기에서 홍준표 굉장히 대표가 예. 일본에서 몸을 낮춘 것 그렇죠. 같은데. 굉장히 아, 그거는 공손한 태도를 보였다는 몸을 낮춘 게 건데. 아니라 고개를 조아린 숙인 거고. 거고요. 네. 그렇죠. 그 여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서 주요 인사들을 많이 만나지 못했고 밥도 같이 못 먹었고 뭐 소위 혼밥 논란 이런 것도 나왔던 것이고요. 예. 또 그 와중에 그 청와대 기자단이 집단 구타를 당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아버지를 우습게 안 봤으면 네가 우리 애를 때릴 수 있어 뭐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중국의 후진성이에요. 사실 그거는 그렇죠. 그거는 언론을 대하는 태도고. 별개로 보아야 할 것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약간 좀 숙여준 부분이 전 있다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관계를 좋게 만들자 이런 의지를 가지고 가셨으니까 근데
기자단 문제를 이것하고 연계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예. 보는 게 저도 뭐 IMF나 월드뱅크 이런 국제회의 이런 데를 가보면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언론을 대하는 태도들이 있어요. 관점이나 태도가 다 틀리죠. 그렇죠. 예. 그 특히 저개발국이나 아니면 그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한쪽은 굉장히 무조건적으로 너무나 우호적이거나 이 대표적으로 인도 같은 나라들이 네. 이런 경우에 속하고요. 중국은 일단 터부시하고 봐요. 일단 못하게 하고 못 짓게 하고 그게 그러니까 나라의 후진성이지 이 문제랑 결부하기는 약간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입장이 다른 게 우리 대통령이 예. 자세를 낮췄다기보다는 지금 비교를 해보면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방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이제 시진핑이 활짝 웃고 굉장히 환대를 하는 느낌이었고, 근데 이번에는 뭐 시진핑의 표정이 좀 굳어 있었고, 그리고 중국 쪽의 인사들이 굳이 밥을 같이 먹어도 되는데 차담회로 바꾸거나 인사를 못 만난 사람은 없습니다. 중국 서열 1, 2, 3이 다 만났어요. 만났어요. 예. 할 얘기 다 했어요. 다만 이제 이 언론에서 좀 문제를 삼는 게 10끼를 중국에서 식사를 했는데 공식 만찬 포함해서 2번을 식사를 주요 인사화했고 8번은 혼밥했다. 근데 이게 혼밥은 아닙니다. 여러 왜냐하면 명이 같이 있던데. 현지인과도 네. 먹었고 예. 우리 외교 사절단과도 먹었고 우리 교민들과도 먹었단 말이에요. 혼밥은 뭐냐면 전자레인지 호텔에 놓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죠. 해외 순방 때 방에서 먹는 게 혼밥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게 혼밥이 아닌데 8끼를 혼밥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조금 쌀쌀했던 측면은 있다. 하지만 사드 이전과 사드 이후의 중국의 태도가 달라진 걸 우리 네.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얼마나 그럼 활짝 웃고 근데 잘해주는 제가 했을까요? 이 결례 홀대 그래갖고 제가 중국에 있는 전문가 대한민국 그 학자들 4명하고 통화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베트남에서 합의한 거 아니에요? 정상회담을. 예. 스테이트 비짓은 중국도 일본에 1년에 4번인가 5번밖에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아베가 그렇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스테이트 비짓 받아주고 받아준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오해하니까. 아, 심지어 이번에는 중국이 와달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 합의가 네. 된 거예요. 네. 스테이트 비짓을 합의한 게 왜냐하면 시진핑이 웃을 수 없는 입장이 사드에 대해서 중국 내부에서 비판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시진핑에 대해서. 그럼요. 근데 그거를 웃으면서 자 우리 사드 다 풀어줄 테니까 그러면 중국 내부에서 자기에 대한 비판이 또 그렇죠. 있죠. 그렇죠. 그럼요. 내부 예. 단속이죠. 그래서 아베가 그렇게 요청한 거 한 번도 안 받아줬는데 네. 받아줬고 그리고 중요한 건 중국 학자들 주장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급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장 과정이 시진핑하고 대단히 비슷하다. 어렸을 때 피난민, 그다음 시진핑은 13년 동안 하방, 그렇죠. 이런 등등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알면 알수록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번 정상 그 스텝 비짓 자체가 그런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그럼요. 근데 우선 둘이 밥을 먹던 4시밥을 먹고 또 치밀하게 계획됐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거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취재를 해봤더니 중국 가세요? 아니요 이번에 함께 그 수행했던 기자들. 청와대 관계자 또 기자들 제가 다시 취재를 해봤더니 그 이 내용은 이제 혼밥 논란으로 알려진 일종의 이제 중국 아침 식당 이게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실 혼밥 논란도 예. 걱정을 해주는 데가 C일보, 제2일보예요. D일보. 걱정해 참, 주는 참 곳. 훌륭한 일보들. 네, 어쨌든 그 일정 자체를 만들기 위해서 청와대 관계자들이 사전 답사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한 달 사이에 4번이나 네 번 중국을 갔다고. 갔다는 예. 거예요. 가서 실제로 그 상황이 어떤지 점검을 했고 당일 이제 식당 주인도 몰랐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와서 거기서 밥을 먹을지. 실제 그래서 이 사람이 중국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한국 외교부가 먼저 와서 살피고 갔다는 거예요. 이 식당의 위생 상태가 어떤지. 이거는 그 식당 주인이 중국 언론하고 정말 인터뷰한 겁니다. 근데 이거 한국 언론에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근데 그리고 나왔어요. SNS 보도에는. 아 그래요? 네. 어쨌든 두 번째는 그리고 이제 중국 외교부가 와서 또 살피고 갔다는 거예요. 한국의 정치인이 와서 밥을 먹을 것이다.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와 보니까 대통령이 와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네. 어머. 한국의 대통령이 우리 식당에 오셨네. 이래서 이분들이 또 이제 장사꾼 기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세트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중국 인민들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한국에 대해서 혐한 분위기가 굉장히 많아져요. 태극기를 찢어서 막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상품 놓고 불태운다거나 뭐 사드 갖고
사드에 대해서 막 무조건적인 막 험담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잠재우기 위한 대통령의 어떤 정치 행보 차원에서 그 식당을 잡아서 오랜 고민 끝에 간 거라.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청진옥 같은 정도 되는 그렇죠. 모양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가장 전통 그렇죠. 식당에 전통 식당에 가서 아침을 중국 스타일로 드신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혼밥 논란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제 어쨌든 장 기자님. 기자들 입장에서는요. 근데 저 박 기자님 주제 때 너무 오래 아, 얘기해요. 그래요. 죄송해요. 왜 이렇게 그러네요. 오늘 저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얘기하시는 늦어서. 거예요? 네? 배 탔어요? 아니 배 타고 왔어요? 저는 아니 제가 그 평소보다 30분이나 일찍 나오는데 2시간 걸렸어요. 정말. 예. 저는 2시간 일찍 나왔는데 3시간 걸렸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아 실루에게 손가락 장 기자님이 골라오신 거예요 원래? 네. 아 미안해요. 계속 그래요. 아 근데 오늘 네. 내가 빠뜨린 게 있어요. 네. 처음 시작하면서 기자들 소개를 안 했어요. 아. 최영일 기자는 그 네네네. 늦었고 저는 기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네. 잠깐만요. 진행자도 늦었어요? 원래 진행자 좀 늦는 게 야, 정상이에요. 그래놓고 저한테 지금 막 이런- 야. 사람들이 눈이 오는 줄 알지 그래. 아, 자 저만 경제 늦은 줄 뉴스 알았어요. 골라주는 박영민 경제 전문 기자님. 네. 야 이런 식으로 어, 완전히 자, 당했다. 그럼 그럼. 오늘 네. 늦어서 전문가 프로로서의 근성을 잃어버린 장윤성 기자님. 네, 장윤선입니다. 아, 너무 억울해요. 전 저만 늦은 줄 알고 진짜 저 콩당콩당 예, 지금 했거든요. 멘탈 붕괴가 좀 오신 것 같아요. 아, 네. 이제 지금 얼굴도 빨개. 배신감에. 실외계 얘기를 하니까 네. 이상한 얘기만 해요 계속. 아니 이럴 때는 약 올라. 진행자한테 세 가지를 쓰시는 네. 거예요. 토사구팽이냐, 네. 배은망덕하다, 예. 후한무치하지 않느냐. 아니. 아니 막 우셔야 돼요. 아니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류여해 류여해의 눈물이냐? 제가 어제 그분하고 통화했어요. 아, 그래요? 굉장히 하이톤이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진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전화가 좀 길게 안 되는데 어쨌든 중국 얘기하면 예, 실리. 예, 그 우리가 사실은 내년에 있을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의 올림픽으로 만들어야 되는 목적이 있고요. 그것이 예. 그냥 단지 올림픽이라는 행사 그 자체가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북 관계를 큰 틀에서 보자면 안정적으로 그리고 동북아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항구적으로 만들기 위한 시스템 중국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실 앞서 이제 말씀하셨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성로외교하면서 중국이 정말 극진한 대접을 했는데 돌아온 게 사드였거든요. 그렇죠. 어찌 보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전임 정권들이 해놓은 잘못을 좀 이렇게 닦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중국이 이렇게 섭섭할 수 있죠.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는 할 만큼 했고 우리가 세상에 한류 열풍 때문에 한국을 얼마나 관광을 많이 가고 한국 상품 얼마나 많이 팔아주고 한국 회사들이 중국에 얼마나 많이 진출을 했는데 어떻게 사드를 갖다 놓고 이럴 수 있어. 이 섭섭한 마음이 여전히 가시지는 않았다. 예. 그리고 관찰 중이다. 저는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큰 틀에서 우리는 이 내년에 있을 이제 평화 올림픽을 잘 치러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또 와야 되잖아요. 시진핑 와요? 오기로 했대요? 아니 그럼 오기로 하지 않았는데 여지만 줬는데 왜냐면 네. 그 다음에 2022년이 베이징 네. 동계올림픽 그렇죠. 아니에요? 맞아요. 그 이후 후임 개최지의 그 대표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예. 오는 게 오게 돼 관리예요.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리커창 총리도 이 동계올림픽에 많은 중국인들이 오게 될 거고 와서 관광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네.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 저도 그 내용을 들었는데 시진핑 총리 사실상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진지하게 예. 고려하겠다 이렇게 예. 얘기했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이번에 그 사드하고 등소평이 그때 그래서 중국의 외교를 예. 외교나 중국의 문제 푸는 방식을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등소평 때 일본하고 막 분쟁이 있을 때 등소평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난번에 한 번 얘기했는데 어떤 분이 그 얘기 다시 한번 해달라고 하는데 네. 풀리지 않은 문제를 풀지 않은 상태로 놔두는 것도 또 하나의 해결 방식이다. 그게 뭐냐 구동존이에요. 네. 같은 것은 구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그대로 놔둔다. 네. 이번에 사드의 봉인이 완전 그 정신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시진핑이 제일 즐겨 쓰는 표현이 뭐냐면 동주공제 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넌다. 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즐겨 쓰는 시진핑의 표현을 이용해서 마지막에 그 페어웨어 애드레스를 뭐라 그래요? 아, 마지막 고별사인가? 네. 거기서 그 얘기를 쓰잖아요. 동주 공제 우리는 함께 간다. 그래갖고 중국에서 또 너무 좋아하는 거 시진핑 표현 썼다고. 네, 어찌됐든 그 중국 식당에 와서 식사하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중국 언론뿐만 아니라 우호적이네, 중국의 대단히. 굉장히 와서 예. 사진도 엄청 많이 찍고 예. 이제 굉장히 상당히 한국이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를 했기 때문에 한중 관계가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기자 폭행 문제는 그건 무조건 잘못한 거죠. 저는 별건으로. 중국이 정말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고요. 이게 그것 때문에- 비표를 가지고 아니, 들어간 취재거든요. 질문 근데 네.
그것 때문에 공동 성명이 나왔다라고 하는 설이 파다하거든요. 중국이 너무 놀랬대요. 전 세계가 보고 그렇지. 있는데 동영상이 나갔잖아요. 그렇죠. 네, 그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공동성명이 네. 그래서 나왔다는 설이 깜짝 놀라서. 제가 보기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아니 근데 공동성명 없다 그러더니 왜 나왔어요? 원래는 아니, 원래 언론 공동 발표문이었지. 아니요, 처음에는. 공동 보도문 얘기는 있었어요. 공동 보도문을 각자 발표하기로 했었죠. 예. 그렇죠. 보도문 말고 성명은 그 각국의 그 레졸루션의 형태로 나오는 건 없다고 했었는데 예. 저는 뭐 그것도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예. 봐요. 이미지 관리 한참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찬물을 확 끼얹었으면 분위기 좀 맞춰줘야 된다. 또 중국이 굉장히 그럴 때는 플렉서블하잖아요. 그렇죠. 유연하게 예. 대응을 한 측면도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한국의 일부 보수 언론이 호들갑을 떨지 않았으면 그냥 냉정하게 보면서 뭐 잘했구나 할 텐데 오히려 지금은 처음에 홀대에서부터 반전되면서 잘한 거 아니야? 네. 이런 쪽으로 분위기가 되레 그 역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 C일보, J일보, D일보한테 고마워해야 될 거야. CJD로 불러야겠습니다. CJD. 엑스맨이었나요? 엑스맨? 네. 자, 박 기자님. 네. 뭐 중국 방문 추가하실 거 없으신가요? 네, 뭐 잘했어요. 하루에 예. 300억씩 손해를 봤다는데 곱하기 뭐 그거 지금 얘기하니까 윤영창 네. 얘기했죠. 네.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대통령이 가서 시진핑 주석하고 사진 한 장만 찍어줘도 현지에 있는 교민들이 사는 게 훨씬 나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그거 효과도 고려해야죠. 제가 직접적인 피해자 우리 아들이 공부하러 갔다가 작년 9월에 돌아왔어요. 너무 무서워서 분위기가. 공부를 못해서. 아이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다음 이슈 장윤선 기자님. 네. 아까 유효 최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 자유한국당이 당무감사 결과를 발표를 예. 했어요. 어제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당협위원장 교체된 당협위원장들한테 미리 말씀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지금 전달되고 있을걸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아마 깜짝들 놀랐을 텐데 현역 의원 4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8선의 서청원 의원, 그다음에 4선의 유기준 의원, 그리고 이제 재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1.5선이죠. 재보궐 선거로 들어갔으니까 배덕광 의원. 배덕광. 이분 지금 이제 부산 LCT 사건으로 그렇죠. 구속이 돼 있죠. 그리고 초선의 엄용수 의원. 이분도 이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예.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찌됐든 이제 친박 청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뭐 박민식 전 의원, 김희정 전 의원 사실상 친박계가 대거 물갈이 대상에 포함된 것은 사실인데요. 서청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의한 짓. 맞아요. 고의한 짓을 못된 했다. 것만 어디서 배웠다.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고의한 것들. 그렇죠. 배웠어.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 어디서 너에게서. 어디서 너에게서. 선배에게 배운 겁니까? 아니 어디서 너에게서. 어쨌든 아, 지금 참. 그 친박 핵심이었던 의원들이 당협위원장 자리에서 예. 내쫓김을 당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실상 내년에 지방선거의 공천권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되는 건데요. 이게 사실은 이제 친박 청산도 하면서 동시에 친홍, 이를테면 홍준표 걔를 대표 라인으로 모든 그 당을 새롭게 정비하겠다. 그러니까 친정 체제 구축이다. 언론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류여의 최고위원도 탈락을 했거든요. 류여의 최고위원이 사실은 원래 없었는데 그 이해훈 의원이 바른정당으로 가면서 그 지역의 자유한국당 그 지구당 위원장이 이제 자리를 네. 비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들어갔는데 본인 주장으로는 53.84점. 그러니까 1점 차이로 나는 탈락을 한 거다. 그리고 이제 55점 기준을 이제 주장을 한 것은 홍준표 대표인데 본인이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홍준표 대표가 염두에 둔 다른 홍모 씨, 홍정우 김모 패널드 씨. 회장 네. 예, 이분을 염두에 두고 있어서 자기를 쳐낸 거다라고 주장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당 내부에서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좀 있긴 한데 어찌됐든 류여의 최고위원 어제 제가 통화를 했는데 굉장히 격앙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옆에 도와주시는 뭐 정준길
변호사가 막 같이 통화를 하고 이러던데 어쨌든 기자회견문 내용을 쭉 흐르는 내용을 보면 나는 억울하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당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는데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냐라면서 본인이 그 생중계를 했어요. 휴대폰으로 페이스북 라이브를 했는데 엄청나게 울었어요. 근데 본인 생각에는 그러면 홍정욱 전 의원하고 본인하고 그 옥타곤에서 체급이 같다고 생각하시는 유여회 거죠? 최고위원이면은 서울시장 후보로 강력한 후보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그래? 이제 이런 건 있죠. 체급하고 근데 관계없이 그 두 홍을 제가 네. 그 자유한 그 한나라당 새누리당 출신 네. 의원들을 많이 알잖아요. 네. 두 분에 대해서요. 다 논평을 피해요. 근데 뭐 그러니까 준비는 그 중에 한 분의 네. 홍은 네. 대중이 알려진 것과 달리 당내부에서 평가가 너무 안 좋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홍은 제가 또 다른 당협위원장 이번에 탈락한 사람들한테도 정상적이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뭐 왜 그분이 비정상적인 게 그렇게 아니고 말씀하시면 아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데 네. 정상적으로 지구당을 운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탈락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어제 늦게 이제 이렇게 통화하고 그랬는데 너무 곤혹스러워요. 이 싸움이 당을 그 불공정하게 감사했다라고 하는 쪽으로 몰아가야 되는데 전면에 유해가 나타났고 싸움이 끝났다는 거예요. 항의할 수가 없는 구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이제 체급과 관계없이 네. 예. 뭐 누구든 도전을 해서 정당한 경선을 룰을 가지고 치러볼 필요는 있죠. 예. 네. 자, 정당한 필요는 있죠는 광고 듣고 3부에 여기 있습니다. 채널 고정하셔서 지금 굉장히 약 올라요. 3부 최박장 들어가겠습니다. 자, 최영일 평론가, 박연미 기자님, 장윤선 기자님, 최박장 최고로 박장돼서 하면서 웃어라. 괜찮네요. 해석이 괜찮아요. 자, 조영준님 오늘도 반가운 3인방 최박장. 박 기자님이 그랬어요. 발음 잘해야 된다고. 왜냐면 막장 된대. 그래서 우리가 3초 뒤에 웃어줬어. 웃어준 거예요? 그러면 그 오늘 아무리 그렇게 네. 그 웃으셔도요. 저는 계속 오늘 얄미울 것 같아요. 왜? 오늘 왜 늦으셨어요, 근데? 자, 다음 뉴스. 이게 참 안타까운 뉴스입니다. 예. 어제부터 많이 보셨겠는데요. 난리가 난 사건이에요. 예, 이대 목동병원의 네.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16명의 신생아가 있었는데 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왜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다 상태들이 아이들은 미수가요, 각각 다른데 미수가. 대부분 미수가. 일찍 태어난 네. 예. 산모의 인큐베이션 상태에 나가야 따라서 되는 네네네. 그러니까 기저질환이 있는 네.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네. 이제 주로 네. 이제 우리가 미수가라고 부르지만 좀 일찍 나온 아이들이 이제 대부분이고 질환은 다 달라요. 그래서 16명의 상태는 다 다른데 이 중에 4명의 아이들이 이제 원인 모를 사망을 한 겁니다. 너무 끔찍해요. 네, 이게 토요일 밤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러니까 어제 오후에 제가 병원 측에 이제 기자회견 발표를 보니까 조금 속이 더 상한 게 자, 적극적으로 심폐소생을 했다 이렇게 병원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모든 심폐소생은 적극적이에요. 그럼요. 소극적인 심폐소생 보셨어요? 위급 상황에서 하는 그러네요. 거예요. 그리고 병원 스스로가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언론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례적인 일이 발생한 건 맞는데 병원 입장에선 맞아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더 놀란 거는 하루가 지났는데 원인을 모른대요. 원인을 모르는 게 더 무서운 일이에요. 사실은 뭔가 문제가 생겨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병원은 즉각 원인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기에 문제가 있었다. 세균 감염에 네. 문제가 있었다. 무엇이 이제 상태 조절이 잘못됐다. 근데 지금도 원인을 모르니까 네. 당국이 알아서 찾아달라. 그럼 저는 여기서 걱정되는 게 이건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만 은폐 의혹 이런 게 제일 걱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병원이 좀 떳떳하게 예. 정말 석고대죄하고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철저하게 또 보상과 배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통 우리가 의료계에서 그렇듯이 또 좀 면피 전략을 구사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오늘 나오고 있는 보도는 그렇습니다. 사망한 4명의 신생아 중에 3명이 세균 감염이 확인됐어요. 혈액에서 세균 감염이 확인됐는데 무슨 세균인지는 이제 배양을 해서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20일 이후에 나온다고 하니까 병원 측의 의료 과실일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괴사성 장염에 걸려 있었다. 근데 이건 이제 주로 신생아들이 또 종종 걸리는 질환이거든요. 장염. 예. 근데 여기에 대한 이제 대응이 어땠는가 하는 부분들을
결국은 또 경찰이 조사해서 예. 우리는 발표를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병원 측은 뭐 관할 보고서에 알렸다고 발표했는데 이것도 허위죠. 허위였고 네. 경찰이 알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초에 112에 신고한 것도 유가족 중에 한 명이었고 여기서 경찰에 알리고 경찰이 보건소에 알리고 이 과정 자체도 그런데 그 병원은 브리핑을 하면서 우리가 보건당국에 알렸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유가족이 왜 거짓말을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시간을 벌 필요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는 것이고 오늘 오전에 아마 부검이 시작이 됐을 맞습니다. 겁니다. 예. 해서 그 국과수에서 부검이 시작이 됐을 거고 양천경찰서하고 별도로 그 서울지방경찰청 광수대에서 의료사고 전담팀이 투입이 되기로 그랬다 했어요. 그러네. 그래서 이제 수사 결과를 좀 기다려봐야죠. 어제 저는- 유가족은 이런 얘기했어요. 왜 언론에게 기자회견을 하느냐 병원이. 그렇죠. 유가족에게 브리핑을 해라 이런 맞아요.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거기 숨어 있는 네. 그 중요한 대목이죠. 찾았네. 네. 심지어 유가족에게는 브리핑 일정을 미리 안 가르쳐 줬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은폐하려고 하는 흔적이 보이네요. 의료사고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아마 인큐베이터에 잠시라도 신생아를 그 넣었던 부모님들은 아마 지금 이렇게 가슴을 쓸어내리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그 어린아이들을 또 부검을 하게 됐으니 아휴. 이 유가족들 어머님들이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게 100%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그 병원 측의 과실이 반드시 있지 않았을까. 지금까지의 그러지 그 않고서는 흔적은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네, 현재까지. 그러니까 이게 이 어제 그냥 이 병원 쪽의 발표를 그대로 따르면 5시 44분에 한 아이에게 심정지가 확인돼서 심폐소생을 해서 살려놓습니다. 근데 다시 또 심정지가 옵니다. 그 사이 7시에 또 두 번째 신생아가 심정지가 옵니다. 9시와 9시 8분에 또 다른 세 번째, 네 번째 신생아가 심정지가 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그러니까요. 병원에서 같은 신생아 이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이들이 그렇죠. 같은 섹터에 이러면은 있던 뭔가 아이들이. 공통의 문제가 터진 거 아니에요? 그 환경 자체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추정은 그렇고요. 원인은 밝혀져야 됩니다. 저는 이게 책임지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병원이 우리 책임이 아니라 마치 뭐 아이들의 무슨 병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게 늘 무책임. 사고가 나면 다들 그러잖아요. 그렇게 그 책임을 갑의 안 위치에 있는 지고,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태도가 너무 지금 드러난 사실만 하더라도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아니 것 같아요. 정상적인 표현이어서 유가족이지만 며칠 전까지 배 아파고 자기 배 안에 있던 네, 애들 네.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어찌 됐든지 간에 좀 그 조산이 돼갖고 미리 나온 아이들인데. 그렇죠. 저희 큰 아이도 인큐베이터에 좀 있었거든요. 저희 정도. 둘째도 그랬거든요. 예. 태어났을 때. 그렇죠. 그 그러니까 분위기 알죠. 그래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 8주 이른둥이 어머님 글도 네. 올라와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지금 얼마 전에 그럼요. 그 배용준 씨 부인 박수진 씨 그래요, 맞아요. 그때는 삼성병원이라 네. 병원은 다른데 네. 이 신생아 인큐베이터 이 엄마들은 니큐라고 부릅니다. 은어로 니큐의 이 순서가 정말 절박한 아이들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좀 연예인의 자제라는 이유로 특혜받은 거 아니냐 가지고 아주 난리가 인터넷 났었잖아요. 시끄러웠잖아요. 네. 그렇죠. 새치기 논란도 있었고 상태가 호전됐는데 네. 또 계속 있었다. 태어나지 않고 태어날 맞아요. 때까지 쭉 거기 있다 나갔다 이런 의혹이 있었죠. 병원 해명이 없어서 이제 더 시끄럽기도 네. 했는데 이번에는 아주 더 훨씬 큰 사태가 예. 터졌습니다. 샵 1035 문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김기용님 저도 8주 이른둥이 엄마였어요. 아이가 지금 12살이 되어 건강해도 신생아 중환자실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엄마 마음 저도 잘 알지요. 장명진님 책임자는 분명히 문책하고 처벌해야 됩니다. 네. 아 어떻게 한 병원에 그리고 또 이제 그 다른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목동병원에서 사고가 잦아갖고 네. 무척 그 병원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최근에 어린이에게 주사하는 주사약에서 네. 날벌레가 나왔어요. 애벌레가 나와서 주사약에 벌레가 있다. 이 깜짝 놀랐던 문제고 이건 관리상의 문제가 제기됐던 거고요. 예. 또 그 전에는 이 특히 이 아이들을 다루는 간호사가 결핵에 걸려 있는데 그걸 몰라서 역학조사 결과 잠복결핵이 몇 명에게 전이된 게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그게 다 목동병원이에요? 목동병원에서만 그리고 2013년에는 엑스레이를 좌우가 바뀐 걸 계속 썼어요.
만약에 왼쪽을 수술했으면 오른쪽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가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일이 계속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보기엔 부주의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거는 의도성이 있는 게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네. 수많은 단계에서 그 게이트 키핑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수많은 문지기들이 모두 다 눈을 감고 있었다는 건 누구 한 사람의 실책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의 문제죠. 문제인 거예요. 그 조직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지 누구 하나의 잘못이 아니라 지금 브리핑 단적으로 이 태도를 봐도 여기서 드러난다고 봐요. 이 부모 그리고 사고가 나면 이걸 어떻게 좀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 유가족들 가족분들 상처 2차 3차 상처 받지 않도록 해결하려고 그러지 않고 계속 그냥 여론 근데 요즘은 이제 여론 못 이거 대충 호도해 갖고 여론을 잠재울 수 없어요. 왜냐하면 SNS가 워낙 광범위하게 소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태도가 제일 문제인 거죠. 왜 정말 국민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먼저 합니까? 그러니까 이대 목동병원 검색어 실검 1위가 계속 뜨니까 자신들의 병원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봐 그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국민 기자회견을 먼저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 순서는 유가족들에게 정확하게 어떤 원인이 있었고 그렇죠.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가 책임질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잘못했잖아요. 아이를 보호하고 있고 책임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인큐베이터 병원이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나머지 12명의 아이들을 4명은 이제 검사 확진을 해서 퇴원을 시켰고 8명은 전혀 다른 병원으로 이제 분산시켰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하질 않죠. 아니 그리고 잘못했으면 오히려 가족들한테 그럼요. 얘기하면서 쉬쉬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 언론에다가 다 공개. 이미 이제 그러니까 터져 나온 참 이유니까. 항상 우리나라 이 사과의 방식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건데 과거에 대한항공 그 조연아 씨 사태도 마찬가지고 잘못을 했으면 그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사과를 해야지 예. 왜 국민들에게 왜 고객들에게 사과를 합니까? 일단 그 사과의 주체가 잘못돼 있고요. 사과의 방식도 잘못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 향후 어떻게 하겠다 여기까지 나아가 줘야 되는데 글쎄 우리도 없던 일이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너무 무책임한 태도죠. 사실. 그거 지금 벌써 10년 전 일이죠. 태안반도 그 유조선 기름칠 예. 삼성이 사고하는데 70일이 걸려요. 맞아요. 그거 하나 사고하는데 그러니까 뭐 원인 규명 일단 사과를 하고 난 다음에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 내려갖고 그 얘기하는 게 지금도 동영상에 네. 돌잖아요. 하니까 그 공무원들이 이건 저래서 문제 저건 이래서 문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확 화를 내잖아요. 국민들이 네. 용서하지 않습니다. 태안이 아니라 네. 메르스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있었던 메르스 사태 때 네. 삼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훨씬 더 똑같아요. 사과에 오래 걸린 것도 있어요. 가습기 살균제는 그렇죠. 수년 후에 사과를 하는 9년이요, 또 9년. 많은 동 네. 했죠. 그러니까 이게 피해자 아이고. 중심주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 이런 것들이 아직 멀었습니다. 인권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이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예요 이게.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김수정님 참 어린 생명의 꽃도 못 피고 가서 너무 안타까워요. 이 부모 엄마들 심정이 조금 며칠 전까지 배 아프던 네. 홍기혜님 저는 1.49kg 조사나 출산한 엄마입니다. 남일 같지 않아요. 외부인 출입 금지시키고 부모도 철저히 소독 완료 후 출입 가능한데 어쩌다 이런 일이. 아까 우리 박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거에 대한 안전 불감증이 있었을 거예요 보기에는. 6228님 가슴에도 묻을 수 없는 여린 아가들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유성 기자님. 네. 국민의당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이제 통합 논의가 예. 계속 통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당내 분란이 계속 있었는데 연말까지는 마무리가 끝날 것 같아요. 합의 이혼을 하든 아니면 계속 남아 있든. 근데 아마도 이제 그 갈라설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것 전격 같은데요. 수론한다 이런 소문 쫙 돌았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날짜까지 나왔는데 안철수 대표 측에서는 부인을 하더라고요.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내에서는 22일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22일이 금요일이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가 월요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토, 일, 월, 그렇죠. 사흘이 쉬어요. 장기 연휴가 되니까 그렇죠. 언론이 예, 딱, 언론은 일을 하는데 언론이 아니라 어쨌든
당내에서 반발할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이제 여론으로 급격히 확산될 수 있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날짜가 22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안철수 대표 측에서는 부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것은 안철수 없다. 그분은 정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고향 것만 아이고. 칭찬 아닌가요? 고향 것만 근데 이게 어디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스케줄이 참 묘하더라고요. 네. 22일로 얘기되는데 내일 이 합동 토론회가 있어요. 네. 국민의당 바른정당. 근데 또 그 21일 날은 21일 날 국민 또 이제 이 정책연대를 위한 모임이 열려요. 네. 그런데 또 이 23일 날은 임시국회가 끝나요. 네. 그리고 이제 성찬절 시즌인데 21일 날 손학규 고문이 해외에서 귀국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이 모두 기가 묘하게 지금 막히죠. 모여 있어요. 네. 손학규 고문은 지금은 누가 관심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손학규 고문이 오셔서 뭔가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정가에 파다한 소문이 있기 때문인데요. 강진으로 안 가신대요? 강진우는 더 이상 톡을 안 해요. 톡을 끝났어요. 끝났고 이분이 이제 채굴을 미국에서 해요, 오시면 채굴. 미국에서 오시 비트코인 피트고인 책을 하고 오신 거예요? 미국에서? 모르겠어요. 하여튼 오셔서 어쨌든 지금 여의도 저희가 이제 정당 출입 기자들에게 알려진 바에 따르면 말씀 주신 대로 국민통합포럼을 21일 날 이원주 의원이 주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고 그 이제 호남에서 있을 예정인데 아무래도 광주가 되겠죠. 그리고 22일 날 통합 선언을 하고 연초에 지금 이제 그 통합을 정말 이게 선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이제 하려면 전당대회를 열어야 돼요. 근데 전당대회에 참여할 수 있어 투표할 수 있는 대의원, 그러니까 권리당원 13,000에서 15,000명 가량 된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주로 호남에 몰려 있는 거예요. 호남 당원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호남 당원들이 통합 선언에 뭐 동의하면서 와서 투표할 리가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 15만 정도 되는 전당원 투표로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거를 당원 당규를 바꾸는 과정까지 진행을 해서 제2창당위원회에서 이 과정을 좀 추진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전당원 투표를 하게 되면 통합 찬성하는 분들이 더 많아질 수 있고 안철수 대표의 주장대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실제로 통합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절차를 연내 넘어서 내년 연초까지 미뤄가고 지방선거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된 상태에서 치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 호남 중진들의 선택이 남아있는 것이잖아요. 호남 중진들이 나가서 새로운 당을 할 거냐. 그러려면 이제 민주당의 입장이 좀 정해져야 되는데 이분들이 나가서 갈 당이 있어야 되잖아요. 따로 가면은 또 이제 그 원내교섭단체 20석을 채울 수 없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원내 일당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를테면 바른정당에서 일부 탈당 그러니까 전체가 다 국민의당으로 가게 되면 이제 50석 정도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중에 한 몇 명이라도 자유한국당으로 가게 되면 이제 의석수는 좀 더 달라지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일당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민주당이 문을 열어서 호남계를 다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테면 자유한국당이 일당 될 가능성이 없다면 민주당이 문 열고 받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안에서 일종의 그 합의할 수 없는 이상한 동거가 계속 진행되면서 당내에는 굉장히 선거 때까지 찌그럭버그럭하면서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날 가능성이 높다. 예.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그 통합이나 당 해체 등등을 결정하려면 이게 전당대회거든요. 그렇죠. 전당대회는 13,000명 대의원 투표인데 네. 전당원 투표라고 하는 게 어느 당원 당규에도 없어요. 어느 당이든. 네. 그러니까 전당원 투표로 끌고 가면 통합에 찬성하는 즉 친안철수 지지자들이 많기 때문에 전당 투표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대의원 투표로 되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꼼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제2창당위원회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게 아마 지금까지 언론에 많이 안 나온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게 뭐냐면 최고위에 위임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최고위가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위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전당원 투표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전당원 투표로. 이제 그게 핵심인 것이죠. 전당원 투표로 돌파해서 안철수 대표가 주장하는 대로 통합을 밀어붙이게 될 거다라는 게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측은 네. 부인하지만 실제 당내에 있는 여론을 저희가 취재를 해보면 이런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이후에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 새로운 리더십은 아마도 미국에서 지금 귀국하시는 분이 되지 않겠냐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네, 아마도 근데 제2창당위원회. 네, 아마도 이런 수순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21일 날 귀국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시끌하네요. 네, 아마 국민의당, 앞으로도 바른정당 계속 계속 시끌시끌할 시끄러울 것 것 같아요. 같고 호남계 쉽지 반발 않으니까. 계속 있을 것 네. 같고 그리고 이제 호남 쪽에서는 반대하지만 전당원 투표로 해서 안철수 대표가 밀어가는 방향대로 관철이 되고 이제 중요한 거는 바른정당 안에서 약 2분 정도가 제가 지금 실명 거론하긴 좀 그렇지만 2분 정도가 아직 고민을 끝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으로 갈지 국민의당으로 갈지 근데 이제 바른정당 내부에서 계속 설득해서 자유한국당 못 가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제가 어제 취재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두 분이 만약에 갈 가능성도 있어요. 이제 두 분이 가면 조금 더 적은 숫자가 9명이 국민의당으로 가게 되는 것이겠죠. 제2창당위원회에서 전당원 투표로 갈 때 가고자 할 때 거기서 충돌이 있지 않을까요? 그걸 그게 상당히 충돌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아직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대중적으로. 근데 이게 아마 오늘 정치쇼를 통해서 대중적으로 알려지면 당내에서 이게 이렇게 됐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라는 확인 작업이 진행이 될 그게 거고 제일 중요하죠. 당내에서 그렇죠. 굉장히 시끄러운 논의가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원래 권리당원 투표로 결정이 되게 돼 있어요. 당원 당규에. 근데 이걸 당원 당규를 바꾸는 거. 그렇죠. 전당원 투표로 바꿔서 관철시키려고 하고 그 전당원 투표로 바꾸는 절차를 최고위에 위임받았기 때문에 최고위 숫자 지금 이제 최고위원 2명이 빠졌잖아요. 하나는 박주원 최고가 그렇게 그렇죠. 됐고 또 하나는 최명길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아웃되고 2명이 빠져서 새로운 사람을 이제 들어와야 되는 이런 건데 이 사람이 누가 들어올 거냐 안철수계냐 호남계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요. 자 이게 연예계 마약 소식입니다. 종종 터져 나오는 일이어서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이번에 조금 이제 대중의 관심이 큽니다. 이 쿠시라고 하는 래퍼 겸 작곡가인데요. 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본인이 유명하다기보다는 히트곡이 유명한데 이제 자이언티가 부른 양화대교 작곡가. 또 이제 21이 부른 I Don't Care. 이 히트곡들을 많이 제조한 작곡가예요. 본인도 래퍼고 한 4집까지 냈는데 본인은 이제 좀 이 힙합 마니아들이 이제 아는 정도인데 근데 이게 마약으로 적발이 돼서 이 기소가 되는데 이 특이점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 코카인이에요. 코카인은 조금 강력한 그렇죠. 마약이죠. 네. 우리나라에서 흔히 연예인이 했다 그러면 이제 대마초. 조금 세면 이제 필로폰. 그런데 이 코카인을 했다? 이거 좀 그렇고. 두 번째는 직접 밀반입을 한 정황이 있습니다. 혐의인데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게 구속은 기각됐어요. 그래서 왜 구속이 기각됐지? 근데 한 명이 또 등장을 해요. 이찬호 셰프라고. 방송에서 많이 알려진 유명 셰프고 또 이제 김세롬 씨와 이제 결혼했다가 또 1년 만에 이혼했다가 이제 그런 상황인데 처음엔 참 좋은 방송 이미지였는데 좀 상남자스럽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이미지가 이제 이혼 이후에 많이 좀 추락했는데 마약이 튀어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또 이 마약이 해시시라고 해서 대마초를 고농축으로 한 또 센 마약인데 이 사람도 이제 밀반입 혐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구속이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 좀 연예인 봐주기가 있나? 예전에는 마약 사건이 등장하면 연예인들을 크게 두드려서 정권 사안을 좀 덮기 위한 방편으로 많이 쓰여서 옛날 뭐 박정희 정권 때부터 저 기억하시겠지만 조용필 씨, 예, 뭐 등등등. 그런데 요즘에는 좀 이 연예인 마약에 관대해진 거 아니냐? 이게 저 이찬호 셰프 수복 입고 구치소에서 백스텝이요. 나오는데 백스텝. 야. 그것 때문에 지금 더 실검에서 안 내려오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얼굴 보기 싫어서 그런 거죠. 얼굴 이게? 보기 싫어서 마이클 잭슨 뒷걸음으로 간 거죠. 수복을 입고 있는 그 상태가 노출되는 게 싫어서 뒷걸음질을 쳐서 차에 오르는 초유의 사태였죠. 초유의 나는 근데 사태인데. 그 옆에 있던 네. 교도관이 비실비실 웃는데 그 교도관 저 문책해야 돼요. 진심이 담겨 있는 거.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연출 규정에 위반이에요 그게. 백스텝으로 갈 수 예. 없다. 네. 어디 교도소에서 가는데 뒤로 걸어가면 교도관이 지금 뭐 하는 거냐 정상으로 그러죠. 아니 그러다
자빠져봐요. 누가 책임져요? 그 그렇죠. 교도관 책임이거든요. 그건 또 몰랐네요. 연출 규정에 그 뒤를 못 걷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영상만 보고 그렇죠. 교도관이 좀 빵 터져요. 아니 웃어요. 실실 웃어. 그래서. 내가 교도소장 당장 저거 문책이지. 그럼 백스텝도 봐주기네요. 아니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 규정을 교도소 몰랐다. 서울구치소 교도소장 이게 옷 벗어야 돼. 내가 보기에는. 아이고. 그분들도 처음 봐서 그래요. 세상에 그런 일을 아니라니까요. 듣도 보도 왜냐하면 못한. 네. 연출할 때는 누가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르기 때문에 일주일 놔두면 헬기 타고 도망간다 그러잖아요. 역시. 근데 제가 보기에는 경험이 있으시니까 아니 그거 보고 모르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니까. 아니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저게. 장난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네. 더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상황인 지금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연예인 마약을 너무 그러니까 굉장히 그 많아진 것 같아요. 이런 사건들이. 지금 최근에 예.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쿠시가 썼던 이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거래하다가 예. 잡혔다. 던지기가 뭐냐? 뭐 이러는데 구매자와 이 판매자가 만나서 접선을 하면 만약에 그때 경찰이 얼굴 잠복에 아니까. 있으면 동시에 잡히잖아요. 하나라도 살자 점조직으로. 그래서 이 서로 SNS로 교신을 한 후에 판매자가 마약을 일정 약속된 장소에 놓고 가면 그 다음에 구매자가 그걸 이제 집어가는 방식인데 여기서 딱 걸린 게 남경필 경기지사 네. 아들이에요. 던지기 수법을 쓰다가 이제 경찰이 잠복하고 있다 잡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마찬가지 수법을 썼다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 빈도가 좀 늘어나는 예. 느낌인데다가 이번엔 강력 마약이다라는 게 좀 특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분 인사하시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 광고 듣고 4부 보수의 품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장윤성 기자님 앞으로 네. 늦지 마시고요. 늦어서 자, 죄송합니다. 광고 듣고